여름철 녹조 발생 두렵기만 한 존재일까? 저의 프로필입니다. 첫째로 글 배경. 오늘도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시작되겠지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건강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무더위로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강한 일사량과 온도 상승으로 전국의 하천에서 녹조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퇴적돼 있던 영양물질과 장마로 인해 흘러들어온 영양물질, 즉 질소와 인이 더욱 누적되어 녹조 발생이 활발히 번성할 겁니다. 녹조의 기본적인 발생 조건은 수온 일사량, 영양물질이거든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녹조 현상에 대해 각 언론에서는 대서특필로 한바탕 시끄럽게 회자됩니다. 녹조에 대한 위협을 암에 대한 공포 또는 북한의 핵위협보다 더 공포스럽게 생각한다는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전문 분야로서 일반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조류의 특성상 물이 있는 곳이라면 암벽이든 나무 껍질이든 러시아의 바이칼호수 등 지구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생물입니다. 수생태계의 기초 생산자로서의 중요한 역할과 지구의 역사와 같이 할 정도의 오래된 생존 역사를 가지는 자연적인 순환현상입니다. 단 산업의 발전과 도시의 집중화로 인해 지역적으로 과하게 발생돼 미관상 및 여가활동에 제한, 물속에 사는 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조류에 대해 무조건 나쁜, 없어져야 할 생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조류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조류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 조류는 매우 전문 분야로서 본 글에서는 우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류에 대해서. 조류는 단세포 또는 다세포 생물로 정체된 물에서 수온, 햇빛 등 기상 조건과 영양물질, 질소인의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최적의 성장 조건은 휴먼포자 바라 및 영양세포의 성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수온 10에서 30도, 광도 30에서 120 마이크로몰, 이는 0.1에서 1.0 ppm입니다. 강이나 바다, 호수 등 물속에 살면서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하는 원핵 진핵 생물의 작은 생물로 1차 생산자의 먹이원이 됩니다. 담수와 해수, 습지, 암석 표면 등 수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한 생육 환경을 가지며 조류는 함유색소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색을 띠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 남조소나 홍조소 등의 다양한 색소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수중 조류의 양을 검출해내기 위해서는 클로로필 A, 녹색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조류는 남조류, 규조류, 녹조류 등이 있으며 여름철 강에서 흔히 보이는 녹색 때문에 녹조 현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3. 녹조 발생 원인. 도시의 집중화로 인한 생활하수, 공장 폐수와 농경지의 퇴비와 비료, 산에서 발생되는 부엽토, 산업 폐기물 등에서 추출되는 질소와 인이다. 자정 능력에 비해 다량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조류의 발생 조건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 일조량, 수온의 세 가지를 충족하였을 때 발생이 된다. 체류 시간은 저수량과 수심이 낮아 수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조류 발생을 촉진할 수 있는 부가적인 조건입니다. 4. 조류의 종별 일반적인 특성. 국내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조류는 남조류, 녹조류, 규조류로 지역별, 계절별, 온도에 의해 발생되는 조류는 표와 같다. 규조류 특성. 규조류는 최적 성장하는 수온이 10 이하인 겨울과 봄에 발생이 됩니다. 주요 발생종으로는 시네드라외 3종이 있으며 호소로부터 습지까지 폭넓게 분포하는 플랑크톤으로 대번식을 하면 갈색의 수화 현상이 형성됩니다. 규조류 중 시네드라 발생 시에는 정수 처리 공정에서 대체적으로 응집 침전에 의한 제거가 어려우며 심한 여과지 폐색을 유발하여 정수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녹조류 특성. 녹조류는 최적 성장하는 수온이 10에서 20도에서 발생이 됩니다. 주요 발생종으로는 판도리나외 3종이 있으며 저수지에 보편적으로 분포하며
대번식 시 녹색 수화 현상이 형성됩니다. 대번식 되면 응집 침전으로 잘 제거되지 않아 여과수로 누출 가능성이 있으며 물 비린내 등 이취미를 생성합니다. 남조류. 남조류는 최적 성장하는 수온이 20에서 30도에서 발생이 됩니다. 주요 발생종으로는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레이토리아가 있으며 호소 및 부영양호에서는 거의 관찰됩니다. 여름철에 대번식하여 청록색의 수화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종으로 늦여름에 많이 발생된다. 대량 발생하게 되면 곰팡이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이나 2MIB 이취미를 유발하며 정수장 여과지를 폐색시키거나 누출되어 처리수의 탁도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조라떼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조 현상의 대표적인 조류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류 발생 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남조류의 생활사에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대사작용의 결과로 냄새물질과 독소를 생성합니다. 냄새물질은 알갱이의 입자성과 콜로이드성의 용존성으로 구성되며 흙냄새, 곰팡이 냄새, 물비린내의 원인 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물질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수돗물의 맛을 떨어뜨리고 불쾌감을 유발하여 수돗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냄새 및 미관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저해한다. 고도처리 정수공정인 경우 정수처리 약품 비용을 14에서 22% 정도 증가시킨다. 표면을 뒤덮은 조류가 햇빛을 차단하여 깊은 물속에 사는 수생식물은 광합성을 방해하고 광합성이 불가능해져 동식물이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기도 한다. 또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수생생물 간 먹이와 공간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유해 남조류 사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노는 생성 사멸하면서 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아나톡신, 삭시톡신 등의 독소를 생성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틴 유해성. 국제암연구센터 IARC는 그룹2B로 분류됨. 그룹2B는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 확인된다 하였고 피부염, 복통위장염, 알러지, 간암 발생 증가 원인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아나톡신 유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하여 신경의 시냅스 전도를 차단하며 호흡곤란, 청색증, 심장부정맥, 유기인 신경독소의 증상과 유사하다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냄새물질 및 조류독소 발생 시 정수장 대응 방안. 냄새물질과 조류독소 발생 시 정수장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계절별 조류 발생 조건인 수온, 일사량, 영양염류가 충족되어지면 수질 모델링 기법을 통한 수온, BOD, COD, DO, TN, TP, 무기영양염, 클로로피레이인 남조류, 규조류, 기타조류, SS 등을 측정하여 조류 냄새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며 고이취미 발생 시 이송 확산에 대한 추적자를 적용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원수를 취수하여 도수관로에서의 냄새물질은 이송거리와 시간에 따라 19.4%에서 60.6% 감소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6.1 냄새물질 정수처리 대응. 냄새물질은 입자성과 용존성으로 존재하며 하절기에는 입자성이 높아 혼화응집 침전의 제거율이 높아져 처리 효율이 높고 동절기에는 용존성 비율이 크고 휘발률이 낮아 냄새 제거 효율은 떨어집니다. 하절기 동절기 냄새 제거율. 일반 정수처리 공정의 경우 하절기에는 90% 이상, 동절기에는 66에서 84% 정도로 제거가 되고 고도 정수처리인 경우 하절기에는 99% 이상, 동절기에는 97에서 98% 정도 제거가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하천 중에서 녹조 발생이 심한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한강수계에서 원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거의 고도 정수 처리로 개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정수처리 공정도. 국내의 정수장은 원수 수질에 따라 표준 정수처리 공정, 고도 정수처리 공정, AOP의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세 가지 공정을 대략 설명드리면 표준 정수처리 공정은 원수를 취수하여 물속에 혼입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읍집제를 주입하여 순두부 만들듯이 응집을 하여 침전지에서 침전을 하고 나머지 미세물질 제거를 위해 여과지에서 역과를 한다. 염소를 주입해 물속의 미생물을 살균 처리하여 가정집에 보내는 공정입니다. 고도정수 처리 공정은 표준 정수 처리 공정에 여과지 활성탄을 이용해 이취미 물질 등을 처리를 하고 또한 오존을 주입해 더욱 강력한 산화로 고도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추후에 정수장의 단위 공정별로 처리 기술 등 더욱 상세하게 영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6-3 정수처리 공정별 주요 대응 방안 1. 표준 정수처리 시설 분말 활성탄 투입률은 30ppm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설비 용량이 충분하여야 하고 보유 기준은 21 정도의 용량을 확보한다. 여과지에서 활성탄 유출 여부를 확인한다. 활성탄과의 접촉 시간은 침전지, 유입 전 최소 10분 이상 되도록 한다. 조류 유입 시 전염소 처리하는 경우 남조류가 깨지면서 냄새물질을 방출하게 돼 원수 중에 조류 냄새물질 증가 원인이 되므로 전염소를 중염소로 전환한다. 이때 주입량은 10% 정도 이상 증가하여 여과지에서 0.2ppm 정도의 잔류염소가 검출될 수 있도록 한다. 후오존 또는 고도산화 공정이 있는 경우 잔류염소는 최소화한다. 여과지에서 활성탄 미탄분 유출 방지를 위한 응집제 주입량을 10% 이상 증가하여 주입한다. 규조류 유입 시에는 폴리아민 등 적합한 응집제 주입으로 여과지 폐색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역세척 주기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이 전오존 활성탄 여과지 FA 표준 정수 처리와 유사하게 정수장 운영이 되어야 한다. 냄새물질은 유입 농도, 계절별 수온의 차이와 입자성 및 수용성의 혼합 비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고농도 유입 시 농도에 따라 약품 주입률의 변화를 주어야 하며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지오스민 40에서 585나노그램, 2MIB 4에서 7나노그램 유입 시 2.5ppm 이상, 주입 시 냄새물질은 100% 제거가 된다. 3. 후오존과 활성탄 흡착지 GAC 표준 정수 처리와 유사하게 정수장 운영이 되어야 한다. 냄새물질은 침전, 여과 공정에서 4에서 50% 제거가 가능하고 오존 주입을 1ppm 주입 시 100% 처리가 된다. 이는 적은 오존 주입으로 냄새물질 제거 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정수 처리 공정의 과산화 수소 H2O2를 이용한 AOP 공정은 OH 라디칼 발생으로 냄새물질은 안전하게 완벽히 제거가 되어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이 된다. 6-4 조류 독소 제거 조류 발생 시 인간에 유해한 문제가 되는 독소는 마이크로시스틴 3종, 아나톡신, 삭시톡신의 대표적인 3종이며 이중 마이크로시스틴 LR의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정수처리 공정 중 응집, 염소산화, 분말 활성탄 처리를 통해 100% 제거가 되며 고도정수처리 운영 시 더욱더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정수처리 공정으로 수돗물은 안전합니다. 수돗물은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간의 녹조 저감 노력과 대안. 정부에서는 220여 방법과 536억을 투입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수리수문학적으로 R&D 수행을 하였으나 현재 대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녹조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220여 과제의 실험 결과를 보면 광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부재와 2차 오염 발생, 천문학적인 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외국 등에서 적용하여 효과가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광대역 수질 개선 및 선제적 맞춤형 AO2 조류 예방 시스템 적용, 고농도의 산소수 및 오존수 발생 시스템으로 조류 발생 원인 물질인 질소, 인제거로 수질 개선과 조류 발생 예방한다. 광대역을 처리할 수 있는 하천의 전 단면에 파이프용 디퓨저를 설치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여 조류 발생을 예방한다. 수온 및 DO 농도에 따라 AO2 중 에어, 산소, 오존을 선택, 주입할 수 있는 로직 구현과 모바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가두리 및 육진의 양식장, 산소 공급 등 수질 개선으로 어류 폐사 완화합니다. 동방안은 설계 및 현장 적용에 대한 기초 설계와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필요시 저 바다거북이 TV와 협조 바라며 동아이템을 사업화하실 분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끝으로 맺은 말. 녹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밀한 모니터링과 과학적 접근 없이 무조건 큰 목소리만 고집할 것은 아닙니다. 댐이든 보든 만든 이유가 있고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외면하고 댐 철거까지 거론한다면 가뭄이나 홍수, 농사 걱정 모두 접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진초록으로 녹조 가득한 강이며 호수는 공포스럽다. 그래서 언론은 녹조라테니 조류독손이 하는 자극적 표현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녹조는 공포의 대마왕이 아니다. 조류는 자연스럽게 수중에서 자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합니다.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광합성 작용을 하고 수중 물벼룩 같은 동식물의 먹이가 되는 먹이사슬의 기초적 존재다. 적정 수준의 조류는 건강한 수생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생태계의 순환에 있지 않고 과연 저 물을 먹어도 되냐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답은 걱정 안 해도 좋다. 전혀 걱정 안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들 물질은 정수 처리 과정에서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환경부는 이들을 불쾌감 유발 물질로 지정해 먹는 물에서 20나노그램의 1조분의 2g 이하로 처리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수돗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조류독소 중 마이크로시스틴은 WHO 가이드라인 마이크로시스틴 LR을 1.0나노그램 이하 10억분의 1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돗물은 세계적으로도 명품이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122개 국가 중 한국 수돗물은 맛 7위, 수질 8위다. 세계적인 공식 평가가 이런데도 국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직접 음용률은 평균 51%다. 밖에선 대접받는 몸이 정작 안에선 외면당한다. 왜일까요? 정부는 강이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의 실천이 더욱 중요함을 알려야 합니다. 바다거북이 TV는 올바른 정보 전달로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관심과 투자를 적극하여 물로써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길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물로써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돗물 등 물 관련 강의나 기술 자문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자료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